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들 가운데 10명 중 4명이 차별과 인권 침해를 겪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여름 성수기면 바닷가 일대 오피스텔 내에서 운영되는 불법 숙박업소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보도 이후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창작가요제인 현인가요제가 8월 3일과 4일 이틀간 부산 송도해수욕장에서 열립니다. 합법적인 홀덤협회를 설립한 뒤 전국 홀덤펍과 짜고 불법 도박을 일삼아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도박판을 벌여 올린 수익만 100억 원이 넘습니다. 부산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들 가운데 10명 중 4명이 차별과 인권 침해를 겪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학생이면 받을 수 있는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재학생에게는 무료인 수능 모의평가를 치르려면 응시료를 내야 하는 등 이들에 대한 차별은 일상 속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시 인권위원회가 지난해 학교 밖 청소년 23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차별 경험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은 42%, 43%는 인권 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문화시설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성인 요금을 낸다거나 수능 모의고사를 학생들과 같이 응시하지 못하고 비용을 내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저도 시외버스 등 교통수단이나 공공문화시설을 이용하면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과 다른 요금을 낸 적이 많습니다. 같은 청소년인데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친구들과 다른 요금을 받는 것은 엄연히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공모전 등 청소년 참여 활동을 하면서도 소속 또는 학교를 기재할 때 학교 밖 청소년은 나와 있지 않아 굉장히 곤란했던 적이 많습니다. 이런 경험을 할 때마다 소외되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부산 지역 학교 밖 청소년은 2020년 1,670명에서 지난해 2,600명으로 증가세에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에는 기초지자체 4곳을 제외하고 꿈드림 센터의 전용 공간이 없는 실정입니다. 센터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유일한 공간임을 고려할 때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독립적 공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 중 일부는 꿈드림 센터에 관한 정보를 전혀 제공받지 못한 채 학교에서 나와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꿈드림센터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시교육청과 행정정보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인권위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꿈드림센터 이용 촉진을 위한 교통비와 전국 연합 학력평가 응시료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독립설치 운영 등을 담은 권고안을 부산시에 전달했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매년 여름 성수기면 바닷가 일대 오피스텔 내에서 운영되는 불법 숙박업소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보도했었는데요. 보도 이후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름 피서철이 시작되자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광안리 바닷가.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광안리 바닷가를 향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법적으로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운영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바닷가 인근 오피스텔을 이용한 불법 숙박업소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보도했었습니다. 인터넷 한 숙박 공유 사이트를 통해 손쉽게 예약할 수 있어 많은 피서객들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건축법과 소방법의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채 편법 운영되다 보니 화재, 위생 문제 등 안전사고 위험도 높습니다. 여기다 청소년 이성 혼숙 문제와 관광객 안전 문제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 이후 관할 수영구가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와 보건위생과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통해 총 80개소를 적발하고 영업장 폐쇄 명령과 함께 고발 조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불법 숙박업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법적 제재와 함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피서객들 스스로도 불법 숙박업소 이용을 지양하고 합법적으로 안전한 숙박시설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영구는 8월에도 집중 단속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국내 최대 창작가요제인 현인가요제가 8월 3일과 4일 이틀간 부산 송도해수욕장에서 열리는데요. 신인 가수의 등용문이자 서부산권 대표 축제 중 하나로 꼽히는 만큼 올해는 어떤 볼거리를 더할지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부산 출신 가수 고현인. 그를 기리기 위한 현인가요제가 8월 3일과 4일 이틀간 부산 송도해수욕장에서 열립니다. 올해 현인가요제에는 총 98개 팀의 가수 지망생이 몰렸습니다. 이들 가운데 예선을 통과한 15개 팀이 8월 3일 최종 예선과 4일 본선에서 상금 1,000만 원을 놓고 노래 대결을 펼칩니다. 국민 가수이신 고현인 선생님을 추모하고 우수한 신인 가수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국내 최고의 창작가요제입니다. 올해로 20회째를 맞는 만큼 초청 가수들의 축하 공연도 예정돼 있습니다. 한편 현인가요제는 올해 새로운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행사 기간을 3일에서 2일로 단축해 현인가요제 본연의 성격과 취지에 맞게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서부산권 대표 축제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현인가요제. 올해는 어떤 볼거리를 전할지 개막식은 3일 오후 6시 30분에 진행됩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지역회생 방안을 찾아보는 케이블 TV 공동기획 순서입니다. 경북 울진에는 동해안 해양 레포츠 거점을 목표로 한 울진 해양 레포츠 센터가 있습니다. 폐교를 활용해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10년 가까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요. 최근 지역 활력의 교두보가 될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비결을 HCN 공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폐교를 활용해 2013년 문을 연 경북 울진 해양 레포츠 센터.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그동안 위탁업체만 수차례 바뀌는 등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폐교를 활용한 시설 구축은 긍정적이었지만 특화된 운영 전략이 부족한 탓이었습니다. 그러다 반전의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지역가의 실질적인 상생에 눈을 돌린 겁니다. 올해 초 울진군은 다이빙 전문기관과 위탁 계약하고 전문 교육과 함께 해남 해녀학교 운영을 시작했는데 강사와 교육생이 일손이 부족한 어촌계 지원에 나서면서 주민들의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교육과정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함께 인식하는 순기능을 만든 겁니다. 그 어른들 하는데 미역도 그 해녀학교에서 가서 또 미역도 해드리고 이런 걸 이제 저희들이 이제 참 기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울진 해양 레포츠 센터는 해남 해녀학교 운영을 통해 일손이 부족한 어촌계 일손 지원뿐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그 결과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워케이션 활성화 공모에 선정돼 체류형 교육을 통한 거점 공간으로의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단순히 해양 체험 공간이 아닌 생활인구 유입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사무공간에서는 쾌적하게 일을 할 수 있게 해드리고 또 일과 외에는 취미생활 혹은 자격증 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받게 해주고 또 3층의 숙소를 또 외부에 있는 카라반을 이제 편안하게 이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면 1박 이상을 하면서 이곳에서 경제 효과를 유발할 수 있으리라고. 해양교육 프로그램의 다각화를 위한 업무 협약 등도 잇따라 경북권을 넘어 수도권 학교의 방문까지 늘고 있습니다. 울진까지 멀리 온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여기가 되게 공기도 맑고 시설도 제 생각보다 더 깨끗하고 잘 갖춰져 있어서 정말 놀랬고요. 5일 동안 여기서 지내야 돼가지고 좀 걱정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시설도 엄청 깨끗하고
그리고 여기가 강사님들도 되게 친절하고 시설도 엄청 물이 맑아가지고 생각보다 좀 교육보다도 노는 느낌으로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하면서도 지역가의 상생에 좀 더 무게를 둔 공공시설. 속도는 더딜 수 있어도 지역의 활력을 이끌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HCN 뉴스 공희철입니다. 합법적인 카드 게임장을 차려놓고 불법 도박을 해온 업주와 참가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협회 설립 허가까지 받은 뒤 전국 홀덤펍과 짜고 불법 도박을 벌여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장동환 기자입니다. 부산 진구 한 홀덤펍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안으로 들어서니 포커 테이블 여러 개가 놓여 있습니다. 홀덤은 포커의 한 종류로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합법적인 홀덤펍을 차려놓고 불법 도박장을 운영해 수억 원의 환전 수수료를 챙긴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유명 바둑기사 A씨는 홀덤의 대중화가 필요하다며 서울시 허가를 받아 홀덤협회를 설립한 뒤 전국 154개 홀덤 업소를 모집했습니다. 이 중 52개 홀덤 업주와 짜고 도박 자금으로 불법 환전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법 도박 자금을 기부금 명목으로 받은 뒤 도박에서 이긴 사람에게 수수료를 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18개월간 수만 명에게 1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홀덤협회장 A씨와 업주 2명을 구속하고 딜러 등 156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서울시에 홀덤협회 설립 허가 취소를 요청하는 한편 도박금을 송금받은 도박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시는 동천의 악취와 수질 개선을 통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오는 9월부터 수질 개선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시는 그동안 해수도수 관로의 누수로 광무교까지 유지용수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수도수 관로 보수 공사와 동천 준설 및 정화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내년 6월까지 유지용수 확보와 개선을 위해 부전천 상류 성지곡 계곡수를 직유입하도록 하고 해수도수 관로 보수와 준설 사업을 진행키로 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부산 지역 인구 감소, 그 어느 도시보다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산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인데요.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등록 인구에 관광과 일하기 위해 부산에 머무는 체류 인구를 더한 생활인구 개념이 지난해 도입됐는데 타도시와 비교해 생활인구도 하위권이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인기 크리에이터들이 월드 크리에이터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영도에 위치한 복합 문화공간에 모였습니다. 국내외 인기 크리에이터들이 행사에 대거 참여하면서 부산뿐 아니라 인근 지역의 관광객들의 발길도 영도로 향했습니다. 이처럼 관광을 포함해 통근과 통학을 이유로 지역에 체류하며 활력을 높이는 인구와 주소를 정해 거주하는 정주 인구를 더한 생활 인구. 정부는 지난해 지방소멸 위기 속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무르는 생활 인구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떨까? 통계청이 발표한 부산 지역 인구 감소 지역의 생활 인구로 보면 부산 동구의 주민등록 인구수는 8만 7천여 명, 체류 인구는 51만 7천여 명으로 생활 인구는 외국인 2천여 명을 포함해 60만 6천여 명이었습니다. 등록 인구수보다 체류 인구수가 6배 가까이 많은 겁니다. 부산 영도구 생활 인구는 43만 1천여 명, 주민 등록수는 10만 6천여 명이지만 체류 인구는 32만 2천여 명이었습니다. 체류 인구수, 등록수에 비해 3배 이상 많았습니다. 부산 서구는 주민등록 인구 10만 3천여 명, 체류 인구는 35만 9천여 명, 외국인 2천여 명을 더하면 생활 인구는 46만 5천여 명이었습니다. 도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생활 인구 늘리기에 정책을 집중하면서 해당 지자체에서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관광 인프라가 확대되어서 전년
동기 대비 방문자 수, 관광 소비자 소비 체류 시간 또 모두가 증가하는 뜻깊은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인구 감소 지역 8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체류 인구수가 전체 평균 4.1배 높은 것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고 전남 구례구는 체류 인구 비율이 18배 많았습니다. 강원 양양이나 경남 하동 역시 10배 가까이 생활 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부산 지역 생활 인구는 하위권인 셈입니다. 부산시는 청년 생활 인구를 집중 확대할 계획입니다. 시는 올해 초 청년 정책 기본 계획을 발표하면서 부산에 체류하는 생활 인구를 중심으로 대응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체류 경험을 공유하는 부산 본래, 체류 시간 증대를 위한 부산 살례 등 지역 강점이 반영된 생활 인구 확대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부산, 체류 인구도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드러난 만큼 무엇보다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한 나라의 수도 중심으로 발전했던 그런 이 경제 발전에서 지금은 저는 도시국가, 하나의 도시가 어떠한 강점을 가지고 어떠한 특색을 가지고 세계인들을 유입하고 비즈니스 중심 무대로 나아가느냐, 저는 이게 핵심으로 바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우리 행정도 발맞춰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부산 소멸 위기감 속에 생활 인구 확대 정책이 도시 활력을 높이는 데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서부산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대저대교와 장락대교 건설 사업이 마지막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다리들이 철새 도래지를 관통하게 돼 오랜 기간 논란이 일었는데요. 국가유산청 심의 통과로 올해 공사에 들어갑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낙동강 하구는 세계적 철새 도래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곳을 관통하게 될 대저대교와 장락대교, 엄공대교는 환경훼손 논란이 계속되면서 수년째 사업이 지지부진했습니다. 거짓 환경영향평가 논란이 일었고 최근까지 국가유산청 심사가 보류됐습니다. 큰 고니 서식지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환경단체 반발도 끊이지 않았던 사업입니다. 지난 24일 대저대교와 장락대교의 국가유산청 심의가 통과됐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절차입니다. 대저대교는 다음 달 보상과 함께 공사에 들어가고 장락대교는 올 연말까지 실시 설계를 마친 뒤 내년 2월 착공합니다. 두 교량 모두 2029년 12월 준공이 목표입니다. 사상과 강서구 식만동을 연결하는 8.24km 왕복 4차선 대저대교와 강서구 생곡동에서 명지동으로 이어지는 1.53km 왕복 6차선 장락대교는 현재의 서부산권 교통난과 늘어나게 될 에코델타시티 교통 수요를 해소하게 됩니다. 반면 함께 추진된 엄공대교는 현재 낙동강 유역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환경청 승인을 받는 대로 국가유산청 현상변경 신청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교량 건설을 반대해온 환경단체는 국가유산청이 자신들의 공식적인 문제 제기는 검토도 없이 부산시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수용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다음 달부터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인 부산시의 동백패스와 정부에서 출시한 K패스가 연계됩니다. 이용요금에 따라 더 큰 금액으로 자동 환급되는 구조인데 동백패스 환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시민들도 한 장의 카드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시가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 동백패스. 대중교통 요금을 월 45,000원 초과 이용 시 최대 45,000원까지 동백전으로 환급해줍니다. 지난 5월부터 시행된 K패스는 전국 어디서나 매달 15회 이상 60회까지 이용 금액에 대해 20에서 53%를 돌려줍니다. 그동안 시민 불편과 중복 지원 논란을 일으키던 두 패스가 8월부터 연계됩니다. 정부 정책과 중복 없이 두 패스의 장점만 결합하여 혜택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시민 혜택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동백 패스 카드로 두 패스 혜택을
동시에 적용한 후 더 유리한 쪽으로 자동 환급되도록 함으로써 시민 편의를 강화했습니다. 이번 연계는 두 패스 간의 장점을 합친 것으로 대중교통 이용률이 낮은 경우 K패스 혜택을, 이용률이 높은 경우는 동백패스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도시철도 1구간 1,600원 기준 월 15회만 이용해도 K패스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용금액 45,000원을 초과할 경우 일반은 56,000원, 청년은 64,000원 이후부터 동백패스가 유리합니다. 기존 동백패스 이용자는 K패스에 회원가입해 카드를 등록하고 K패스 이용자는 동백전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K패스에 동백전 카드를 추가하면 됩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는 29일 부산광역치매센터와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치매 인식 개선과 치매로부터 안전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과 치매 예방 교육 등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8년 국립해양유산연구소에서 복원한 조선통신사선이 오늘 일본으로 출항해 약 한 달간 항해에 나섭니다. 이번 항해는 부산항을 출발해 대마도, 이키, 아이노시마, 시모노세키 항로를 재현하는 것으로 1764년에 이루어진 조선통신사의 11차 사행 이후 약 260년 만입니다. 한편 부산문화재단은 조선통신사의 무사 항해를 기원하는 해신제를 어제 조선통신사 역사관 영가대에서 열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